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을 포함해 다수의 암호화폐들에서 조금의 반등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연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기술적인 되돌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님과 얘기 꼼꼼히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애매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로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 0.6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24%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에 모처럼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죠. 소폭 반등하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발표된 고용 데이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애매했을까요? 이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6만 4천 개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4만 개 증가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견조한 고용이다, 미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실업률이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 노동시장의 둔화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성을 모두 보여주는 고용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준의 금리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경계감을 풀지 않은 채로 주 후반에 나올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주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이제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회복 흐름부터, 그리고 알트단에서는 도지코인 얘기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증시에서는 이 엇갈린 고용 지표가 방향키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소폭 반등의 계기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없지만 반대로 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명분도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85,30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밤사이에 86K를 회복해내고 지금은 87K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 또 코인베이스에서는 기관의 매수로 추정되는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점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한 분석가는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반등, 단순한 기술적인 되돌림일 뿐이다, 이런 의견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8만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지나갈 때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코인 얘기 오랜만에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도지코인도 최근에 조금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적인 수렴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하락 삼각형 구조에서 꼭지점에 점점 도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압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하방 이탈이나 아니면 상방으로의 탈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하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켜주고 있는 0.13달러, 이 라인이 붕괴가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릴 것이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상단의 추세성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일주일 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도지코인의 가격이 과연 이 삼각형대에서 어느 방향으로 벗어나게 될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87,000달러대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2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도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아직 0.88%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은 3,000달러를 빠르게 조금 회복해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 3,000달러를 잘 중점적으로 두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XRP, 솔라나 너나 할 것 없이 메이저 코인들이 다수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는 그런데 조금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슈로 짚어봤었던 도지코인은 1% 넘게 오르고 있지만 그 밑에 단에서 시바이누, 페페까지는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위로 조금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선별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양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실지 지금부터 얘기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한 주 전문가님의 전략들 제대로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그 좀 소주를 많이 땡기는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을 하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조금 갑갑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도 약간씩 초췌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고심이 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을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조금 박스 안에 갇혔다, 답답한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한 차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조금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거라는 또 관점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과감하게 빠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89K가 이렇게 깨지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좀 상승하기에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그 재료가 뭐 금리가 인하됐지만 뭐 올라가지 못했고. 그렇죠. 단장적으로는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지금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줬던 거는 사실 이제 뭐 찌라시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이제 뭐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제 뭐 이제 롱 포지션으로 이제 몰래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 뭐 700억 정도 마이너스다. 이런 관점 때문에 또 올랐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좀 이렇게 좀 상승 구간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은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스닥이랑 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예전처럼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나스닥은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전환점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장을 진단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하나씩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일단 금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굉장히 목 빠지게 기다렸었던 건 12월에 FOMC였는데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죠.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가 일어났음에도 이제는 일본 금리 인상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사실 엔캐리 트레이더라는 걸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이 글로벌 금리를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솔직히 왜 이게 중요하냐, 미국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되고
경제가 좋았다라고 했다가 혼잡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가 괜찮아지고 있다. 또 다음 달에는 경제가 힘들다. 이런 말들이 그쵸.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게 뭐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2026년, 2027년 금리 딱 한 번씩 인하시키겠다라는 게 연준의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케빈 헤셋이라든지 이제 의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님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가 이제 속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인하했지만 내가 상황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유럽은 2%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과 동일하게 이렇게 좀 금리를 좀 인하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 19일인가 아마 18일 날 금리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0.7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 나라고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지만 엔화가 강세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내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엔화 싸게 우리가 저금리로 우리가 엔화를 사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라들은 외환거래를 하잖아요. 그쵸.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떨어지고 엔화 올라가 버리면 굳이 내가 이거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개념이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받는 거는 일본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할 부분은 BOJ의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의 폭까지 올리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FOMC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기조를 가져가는지 뉘앙스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들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나스닥 지수와의 조금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태까지는 우리 시장이 조금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비롯되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력을 찾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좀 지지해줬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새벽 4시 정도에 잠을 자요 항상.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나스닥은 예전에 우리가 2022년도 3년도 때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좀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스닥이 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뒤 화면에도 이제 제가 만화로 이제 일부러 좀 표현하기 쉬워서 만들어놨는데 네. 나스닥이 1이 빠지면 비트는 3을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제 제가 요 보시면 체크해놓은 부분들이 최근에 나스닥이랑 이제 비트코인과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훨씬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걸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코인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무조건 디커플링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금이 조정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또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스닥과 이제 금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분명적으로 이 자금이라는 거는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이런 크립토 시장에다가 자금이 무조건 들어올 거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얼마큼 빠져서 반등이 나올지는 우리가 그런 거를 분석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여운 만화 그림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잘 드러날 것 같죠.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조금만 따라가는 모습이다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나스닥 지수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연결고리를 조금 끊어내야 우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저는 투자라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레포 시장이든 뭐 이제 뭐 실제 금리 부분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이 비트코인 이제 독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러 대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비트코인은 예전부터 디지털 고도다. 금 대체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간다. 근데 이 비트코인 올라가려면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이루어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어느 시점부터 디커플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관점을 가지는 게 좀 이제 좀 리스크 줄임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의 성장성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일단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와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이 일단 최고가에 계속해서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몇 가지의 전제 조건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의 상승 시그널을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빠르게 조금 제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제자리를 뛰어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언제 이런 황금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려면 어떤 부분들을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될까요?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달러 인덱스가 95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뭐 달러 인덱스가 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지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 예민한 친구라서 일단 달러 인덱스와 금이 조정을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이래 보시면 돼요. 왜 금값이 오를까? 정말 간단하게 세계 정서가 불안정하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자금들이 기관들이 좀 금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실 또 제가 이제 이런 시장을 봤을 때는 금이 올라가는 것도 좀 호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고조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상승이 언제 올 거라고 이제 여쭤보면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2, 3월 달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 게 예측 시기가 점차 늦춰지는 게 저는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면 96K를 돌파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관리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중요성도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95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시장이 힘을 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금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죠.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 이런 거 나는 하나도 안 보고 차트만 볼 거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전략들이 맞아 떨어진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한 상황 안에서는 매크로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많은 이슈들을 같이 한번 통틀어서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뭐 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조금 더 자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립토 시장은 사실은요. 이건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갑작스레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기관들, 이제 고래들, 쉽게 말해서 이게 ETF 자금들도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됐다가 다음날에 이제 유출됐다가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루하루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부실공사 되었기 때문에 야, 이거 조만간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한번 무너뜨리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시공을 해서 재건축을 하자.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적인 부분에도 사실 인하가 됐어요. 그 나스닥이랑 특히 우리 하필이면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데 비트코인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 자체도 사실은 거래량이 안 됩니다. 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심리가 커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도 선물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 이게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반반으로 성장해내는 부분인데 지금 선물 시장이 10배가 크다 보니까 계속 비트코인으로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현물 시장도 커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시장이 한번 되돌림을 주고 반등이 나와야지만 좀 튼튼한 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로 잠깐의 상승이 일어나는 건 부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다시 한번 쭉 빠졌다가 그때부터 계단식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때서야 진짜 탄탄한 상승이 일어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진짜 가격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실공사일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좀 이탈되면서 사실 94K까지 반등을 줬다가 저 96K를 무조건 찍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인데 생각외로 96K를 찍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무너질 때 너무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트코인이 상승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면 네. 상승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96K를 찍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비정형 여기 이제 헤드 앤 숄더라는 그런 차트 그림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적으로는 상승이 맞았는데 유도 없이 크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다시 만들어졌는데 제가 밑줄 끈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 67K, 70K까지 빠져야지만 좀 와. 우리가 그런 물량들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반등을 지금 준다면은 일단은 이제 89K를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그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비트코인이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알트코인이든 기타적인 시장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89K를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89K는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89K 보시면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보시면은 네. 여기 이 박스가 사실 그 행보하는 박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박스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는지 하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일단 지금은 이제 밀렸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은 현재 이것도 아직까지는 여기 지킨다면 우리가 또 역헤드 앤 숄더라는 그림을 그려지면서 상승을 줄 수 있지만 지지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관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부터 공사와 비유를 해왔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살펴보는 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뼈대, 이 골자를 올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67에서 70K 정도까지는 쭉 빠져줘야 오히려 그때부터 단단한 상승이 나타날 거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신데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시겠죠. 단기적으로는 89K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부터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